안녕하세요. 큐브렉스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현상민 과장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카타나 8.0이랑 마리 7.1의 주요 업데이트 내용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카타나나 마리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자료나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세션이 끝난 후 Q&A 시간이나 따로 연락을 주시면 파운드리 공식 사이트 링크나 브로셔 등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능 하나하나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핵심적인 변화를 위주로 간단히 소개드리는 자리라는 걸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카타나 8.0 업데이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USD는 스튜디오에서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고 유연하게 불러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지금은 많은 스튜디오뿐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도 USD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축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카타나는 이런 니즈에 맞춰서 USD 관련 기능들을 계속 업데이트해 왔습니다. 이번 8.0 업데이트에서는 단순히 USD 파일을 불러오는 수준을 넘어서 다른 툴을 거치지 않고도 카타나 안에서 USD 데이터를 직접 편집하고 내보낼 수 있게 되었고, 기존의 카타나로 작업한 라이팅 파일을 그대로 USD로 변환하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카타나 8.0에서 새롭게 추가된 주요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하나 기능을 따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카타나에서 작업한 라이팅 씬을 USD로 내보내고 그걸 누크에서 불러오는 간단한 워크플로우 데모를 통해 업데이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리 준비해둔 카타나 씬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씬은 ABC 파일로 된 드래곤 어셋을 불러와서 라이팅 작업을 진행한 씬인데요. 3D 라이트 렌더러를 기반으로 라이트 세팅이 되어 있어서 라이브 렌더를 실행하면 이렇게 설정된 렌더러를 통해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USD 기반으로 현재 씬을 미리 확인해보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리 NMC 노드에서 각 매테리얼에 USD 프리뷰 서페이스 재질을 추가로 세팅해둔 상태입니다. 또한 게퍼3 노드에서는 라이트에 USD 라이트를 할당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음에도 처음엔 하이드라 뷰어에서 재질이나 라이트 환경이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뷰어 상단의 디스플레이 항목에서 베이직 매테리얼 옵션을 꺼주시면 제가 작업해둔 USD 프리뷰 서페이스 재질이 적용되어서 정상적인 드래곤 재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라이팅도 함께 꺼주시면 USD 라이트로 설정한 라이팅 결과까지 제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정을 미리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씬을 USD 프리뷰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카타나의 씬 익스플로러를 한번 보시면 현재 이 씬은 카타나 고유의 지오립 구조로 구성된 카타나 작업 파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쪽에 USD 뷰 창을 보면 아직 아무것도 표시되고 있지 않는 상태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카타나2 USD 노드를 이용해서 이 카타나 씬을 USD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드 그래프에서 탭을 눌러 카타나2 USD 노드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USD로 내보내고자 하는 작업 노드에 이 카타나2 USD를 연결해 줍니다. 현재 이 카타나 씬은 슬래시 루트 아래에 전체 구조가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로케이션 파라미터에 슬래시 루트라고 입력을 해서 전체 씬을 USD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마치면 이제 씬이 카타나의 지오립 구조가 아닌 USD의 프림 구조로 전환되는데요. 씬 익스플로러에서 USD 뷰를 펼쳐보면 아까 하이드라 뷰어에서 봤던 것처럼 재질과 라이트가 적용된 씬이 그대로 유지되고 전체 구조가 USD 프림 기반으로 변환된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타나2 USD 노드를 통해 변환 가능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기존의 카타나를 사용하고 계시면서 USD의 구조가 복잡해서 전환이 쉽지 않다고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이 노드를 활용해서 기존 카타나 씬을 USD 씬으로 바로 변환해보고 테스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타나 안에서 직접 구조를 확인하면서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USD를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변환된 USD 데이터를 카타나 내부에서 편집하기 위한 노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카타나 사용자분들은 컬렉션 노드를 활용해서 라이팅 작업에 필요한 요소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방식을 자주 사용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그런 컬렉션 기능을 USD 프림 구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USD 컬렉션 노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카타나2 USD 노드 아래에 USD 컬렉션 노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노드 이름은 보기 쉽게 USD 컬렉션 언더바 바디로 바꿔주고요.
프림 패스에는 컬렉션을 생성할 위치인 프림 경로를 드래그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최종 어셋까지 있는 경로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렉션 네임 파라미터에는 body라고 입력하고 컬렉션에 포함될 body mesh를 include 항목에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컬렉션 UI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카타나의 신 익스플로러 상단을 보시면 상자 모양의 아이콘이 새로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컬렉션 뷰어 창이 활성화되는데요. USD 뷰어 쪽에서도 아까 프림 패스로 지정했던 어셋 프림 옆에 같은 모양의 아이콘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활성화하면 컬렉션 뷰어에서 body라는 이름의 컬렉션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컬렉션을 우클릭하면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컬렉션엔 셀렉트 기능을 사용하면 include에 넣어둔 프림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고 컬렉션엔 show를 선택하면 이 컬렉션에 어떤 프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몸통, 이빨, 혀 등을 각각 구분해서 USD 컬렉션 노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후에는 이 컬렉션을 활용해 필요한 매테리얼을 재할당하거나 변형 작업 등을 손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USD 편집을 위한 새로운 노드들도 함께 추가되었는데요. 지금처럼 드래곤만 있는 씬에 USD 레이어 디파인 노드를 이용해서 마운틴 USD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현재 이 마운틴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USD 트랜스폼 에딧 노드를 사용해서 스케일, 위치, 회전값 등을 조정해 주겠습니다. 이번 카타나 8.0 업데이트에서는 하이드라 뷰어도 함께 개선되어서 이제는 트랜스폼 피봇을 직접 조정하면서 뷰어상에서 바로 확인 가능한 인터랙티브한 조작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USD 씬 편집 작업을 카타나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작업한 USD 씬을 실제 파일로 내보내 보겠습니다. 먼저 USD 레이어 익스포트 노드를 생성해서 인풋에는 지금까지 작업한 최종 노드를 연결해 줍니다. Save to 항목에는 저는 dragon.usd라는 이름으로 경로를 지정해 놨고요. 파일 포맷은 기본 값인 USD 포맷으로 설정한 채로 익스포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내보내진 것 같으니 이번엔 누크를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크를 실행한 뒤에 geo import 노드로 방금 저장한 USD 파일을 불러오면 누크의 하이드라 뷰어에서도 카타나에서 작업했던 씬 모습이 그대로 표시됩니다. 씬 그래프를 열어보면 USD의 프림 구조도 카타나에서 본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 노드를 생성해서 geo import에 연결을 해주고 import 씬 프림을 활성화한 뒤 import 프림 패스에서 카메라가 있는 경로를 지정해주면 USD 파일에 포함된 카메라 정보까지 그대로 불러와서 누크 안에서도 동일한 카메라 시점으로 씬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카타나에서 작업한 라이팅 씬을 USD로 변환하고 그 데이터를 편집한 뒤에 누크에서 그대로 불러와 확인하는 워크플로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외에도 카타나 8.0에서는 기존 작업 퍼포먼스 개선이나 USD 관련 기능 업데이트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직접 테스트 해보신 후에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하신 기능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리 7.1의 주요 업데이트입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고품질 텍스처 작업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를 고려한 실용적이고 스마트한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데이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직접 마리를 실행해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능은 페인트 인 2D 모드입니다. 기존 마리 워크플로우에서는 이미지 매니저에서 불러온 이미지를 수정하려면 외부 툴로 옮겨 편집한 뒤에 다시 마리로 가져와야 했는데요. 이번 7.1 버전부터는 마리 안에서 바로 2D 이미지를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열고 나면 이전과는 달리 뷰어 상단에 새롭게 추가된 2D 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D 이미지를 새로 만들고 싶을 때는 2D 탭을 클릭하거나 이미지 매니저의 빈 공간을 우클릭해서 Create New 2D Paint를 선택하면 바로 2D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불러온 이미지를 수정하고 싶다면 해당 이미지를 우클릭해서 Send to 2D 이미지를 선택하면 선택한 이미지로 바로
2D 작업 화면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2D 모드에서는 기존 마리오와 마찬가지로 레이어 방식 또는 노드 그래프 방식 모두 지원되기 때문에 익숙한 방식 그대로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고 마스크나 세부 조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덕분에 텍스처 작업에서 사용하는 고급 기능들을 2D 이미지 작업에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마리 안에서 모든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마리 프로젝트 내에서는 오브젝트 탭 안에 2D 작업들이 함께 저장되기 때문에 이전에 작업했던 2D 이미지들을 다시 열어보거나 .mrimg 파일로 익스포트해서 다른 아티스트와 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작업을 마친 이미지는 이미지 매니저에서 우클릭한 뒤에 Extract Current 2D Paint를 선택하면 현재 작업 중인 2D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고 바로 마리의 텍스처 작업으로 넘겨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리 7.1의 핵심 업데이트 중 하나인 스마트 매테리얼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매테리얼은 오브젝트마다 일일이 새로 페인팅하지 않고도 다양한 오브젝트에 디테일한 매테리얼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마리의 스마트 매테리얼은 단순히 매테리얼의 결과값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드 그래프 전체 구조를 그대로 저장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과 같은 유연성과 팀 내에서 협업을 위한 측면에서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점에 대해서는 스마트 매테리얼의 작동 원리부터 실제 사용 방법까지 직접 예제를 보시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매테리얼의 작동 방식은 크게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각 오브젝트마다 베이커리를 이용해 AO나 커버처처럼 지오메트리 기반의 맵들을 베이크해줍니다. 이렇게 베이크된 맵들은 마리의 지오 채널 노드를 통해 불러올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거나 조합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정한 맵들을 텔레포트 브로드캐스트와 리시버 노드를 활용해서 복잡하지 않고 체계적인 구조로 노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오 기반의 베이크 맵을 활용해 디테일하게 제작된 매테리얼은 다른 오브젝트에서도 재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스마트 매테리얼의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제 직접 마리에서 스마트 매테리얼을 열어보면서 마리 스마트 매테리얼이 실제 작업에서 어떤 강점을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불러온 마리의 쉐이더볼 프로젝트는 재질이 비어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미리 쉘프 창에 파운드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 매테리얼들을 등록해둔 상태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노드 그래프로 불러온 뒤에 쉐이더볼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오브젝트는 AO나 커버처 같은 베이크 맵들을 이미 생성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스마트 머시너리 페인트라 하는 스마트 매테리얼을 적용하자마자 바로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같은 스마트 매테리얼을 다른 오브젝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새 오브젝트 ABC 파일을 불러와서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쉘프 창에서 스마트 머시너리 페인트 재질을 끌어다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질을 적용했을 때 앞서 봤던 결과와는 조금 다른 느낌일 수 있습니다. 이때 스마트 머시너리 페인트 노드를 더블 클릭해서 속성 창을 열어보면 미싱 지오 채널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 매테리얼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 어떤 베이크 맵들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오브젝트에서도 스마트 매테리얼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마리 상단에 있는 베이커리 아이콘을 클릭해서 베이커리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베이커리 창의 상단에 있는 Add 베이커리 아이템 버튼을 눌러 이제 어떤 맵들을 베이크할지 선택해 줍니다. 지금은 비교적 단순한 오브젝트라서 모든 맵을 한 번에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따로 하이폴 모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베이크2와 베이크 프롬 모두 같은 오브젝트로 설정해주고 오른쪽에서 지오 채널을 지정한 뒤 베이크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각 베이크 맵은 해상도나 기타 설정을 베이크 전에 미리 조절할 수 있고 오른쪽 프리뷰를 통해 실제로 어떻게 베이크 될지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베이크를 완료한 후 다시 뷰어로 돌아와 보면 스마트 매테리얼이 연결된 지오 채널을 통해 이전과 같은 매테리얼 표현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머시너리 페인트 노드를 다시 열어보면 아까처럼 미싱 경고 대신에 다양한 속성 값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다른 오브젝트에서도 지오 채널만 베이크 해주면 바로 스마트 매테리얼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스마트 매테리얼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마리의 쉐이더블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스마트 매테리얼의 내부를 함께 보면서 앞에서 설명드린 기본 개념에 더해 마리 스마트 매테리얼만이 가지는 강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머시너리 페인트 노드를 선택한 뒤에 컨트롤 엔터를 눌러 노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텔레포트 브로드캐스트와 리시버 노드를 통해 각 지오 채널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아래를 보면 스마트 스틸, 스마트 페인트처럼 또 다른 스마트 매테리얼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매테리얼 내부로 더 들어가 보면 역시 각각의 베이크 맵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매테리얼이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다른 오브젝트에도 적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처럼 마리의 스마트 매테리얼은 베이스가 되는 스마트 매테리얼들을 조합하거나 중첩해서 새로운 매테리얼로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하면서도 고퀄리티의 결과물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높은 효율성과 확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다양한 스마트 매테리얼을 제작하다 보면 노드 구조를 아무리 정리해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팀 간 협업을 하거나 제작한 스마트 매테리얼을 공유할 때는 필요한 노드만 수정할 수 있도록 미리 표시해두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마리의 프로모트 기능은 이런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이 원하는 속성만 골라 커스터마이징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실제로 예제를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꺼내놓은 스마트 머시너리 페인트 노드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포함된 스마트 페인트 노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페인트 속성 창을 열어보면 페인트 컬러라는 파라미터가 있고, 이걸 이용해 전체 페인트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스마트 페인트 내부에 있는 페인트 컬러 이름의 컬러 노드와 연결되어 있고, 직접 색상을 변경해보면 스마트 페인트 속성 창에서 바꾸든 내부 컬러 노드에서 바꾸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컬러 노드 우측에 있는 주황색 렌치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해당 속성이 상위 그룹 노드의 속성 창에서도 조절 가능하게 프로모트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프로모트 기능은 스마트 매테리얼이 중첩되어 있는 구조라 하더라도 상위까지 연결해서 전달할 수 있는 점이 강점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페인트에서 페인트 컬러의 렌치 아이콘을 활성화하면 최종적으로는 스마트 머시너리 페인트 노드에서도 해당 색상을 직접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기능 덕분에 제작한 스마트 매테리얼을 여러 오브젝트에 적용할 때 필요한 부분만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고, 노드 방식이 익숙하지 않는 팀원이 있더라도 프로모트된 기능만 직관적으로 조절하면서 스마트 매테리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속성창 상단에 P 아이콘을 클릭하면 나오는 그룹 노드 롭스 창에서는 프로모트된 속성들의 이름을 바꾸거나 순서를 정리하거나 동일하게 조절돼야 하는 속성들은 링크로 묶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스마트 매테리얼을 구성하면 커스터마이징된 매테리얼을 공유할 때도 훨씬 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매테리얼은 단순한 매테리얼 개념을 넘어서 스튜디오 아티스트들의 창의성과 작업 효율을 함께 높여주는 스마트한 제작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마리 7.1에서는 고퀄리티 스마트 매테리얼 제작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스크, 그런지 텍스처 등 다양한 요소들도 함께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런 요소들을 잘 활용하면 더 다양하고 정교한 스마트 매테리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세션을 준비하면서 직접 여러가지 스마트 매테리얼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파운드리 이런 채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매테리얼 데모 영상을 참고하시면 누구나 빠르게 따라 만들 수 있습니다. 고품질이면서도 효율적인 텍스처 작업이 필요하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아티스트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기능들이 함께 추가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 버전을 스위칭하며 리뷰할 수 있는 스위치 노드, 컬러를 미리 저장해두고 불러오는 컬러 프리셋 기능, 노드를 패키지 형태로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 등 작업 흐름을 더 직관적으로 만들어주는 아티스트 친화적인 기능들이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 7.1에 대한 주요 업데이트도 빠르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카타나와 마찬가지로 마리의 기본 가이드나 업데이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세션 이후 설문에 요청을 남겨주시거나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관련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